이런 글자는 이렇게 헌데서 왔다. 이게 어긋나서 그린 데서 왔다. 봐야 문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무늬를 되게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런 글자가 생겼다. 이게 다시 오늘날 이렇게 쓰였다. 그러니까 무늬라는 글자는 본래 어긋나서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무늬를 붙든 것이다. 그 다음에 자는 문 착화야. 상교문이라. 무늬가 서로 엇갈린 것을 붙든 것이다. 그래서 설문에 나와요. 설문관에 따르죠? 허신. 허신. 여러분들 설문해적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거든. 하여튼 빨리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자의 자연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을 그 단주라고 한 게 뭐냐면은 단옥제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단옥제. 단옥제가 주를 붙였다. 그러니까 이 설문해자는 허신이 지었지만은 청나라 때에 단옥제가 주를 붙이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옥제는 뭐라고 주를 붙였는 거니? 상, 양문, 교호야. 좀 더 설문해자 허신의 설을 더 쉽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무늬가 서로 교착되는 것을 본뜬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놨어요. 문이. 이거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는 유야 그랬어요. 자는 유야 했는데 그 전유자는 전이란 뜻도 있지만은 파생된다는 뜻이 있어요. 뭐에서 파생되다. 유야 그랬을 때 이건 전이란 뜻이 아니라 파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응자 재면하라. 그게 이제 설문해자를 볼 때 설명이 필요한데 설문해자에는 반드시 글자 풀이를 해놨어. 이때 이것은 무슨 자라고 했습니까? 따를 동자에 원자, 우자라고 했어요.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글자 자자는 조응자 여기에 뜻이 들어있다. 조응자 했을 때 이건 뜻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재면하라. 이게 진면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면 밑에 아랫자가 있는 데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사실은 이것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니까 육서에서 볼 때 무슨 자에 해당돼? 자자가 회의에 해당되는 거지. 회의자가 그런 얘기. 회의자. 그러니까 자자는 회의자다. 두 글자가 합쳐서 되는 것인데 회의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역성 그래놨죠? 자 또한 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자는 뜻으로도 쓰였고 이 글자의 음으로도 쓰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도 자다 그런 얘기. 여기가 이게 잔데 여기 들어가서 또 자가 됐다. 그러니까 역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 거니? 글자 자자는 회의자도 되지만 형성자도 된다. 그런 얘기. 회의자도 되지만 형성자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가 말이죠. 반드시 하나씩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 반드시 회의자다. 그런 게 아니라 회의자도 되지만 형성자도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인급 조생자월유라. 그러니까 사람 및 새가 새끼를 낳는 걸 유라고 한다. 유라고. 그 아이를 낳다의 뜻이 있다. 파생한다. 서운자자. 서문에 이르기를 글자 자자는 언자유이 친다야. 단옥제가 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은 어떤 것
것에서 파생돼서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런 거예요. 글자 자자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의 뜻인데 그것은 자꾸 새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다. 단옥제가 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자, 즉 모심 옥중 산자의 뜻으로 글자 자자는 곧 어머니가 깊은 방 안에서 아이를 낳다의 뜻으로. 그렇잖아요. 이 자형을 보게 되면 글자 자자의 자형을 보면 이게 집이라 그러죠. 집인데 여기서 이렇게 아이가 있으니까 바로 이 앞에는 우에는 무가 있어요. 무하고 오가 있어가지고서 집안에서 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글자 자자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의 뜻이다. 글자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문은 각벌문에 있으나 자는 각벌문에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문이라는 글자는 음대에 나오지만 글자 자자는 주대에 나온다.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문은 문이란 뜻이고 글자 자자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의 뜻이고 또 문은 은나라 문자고 자는 주나라 문자니까 문자라고 합쳐서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다. 원래 문은 문이고 자는 자다. 그래서 춘추 이상 언문 불언자라. 춘추 시대 이상에는 그럴 문자는 말했어도 자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그 춘추 이전에 벌써 그럴 문자가 문이 문자가 뭘로 쓰였어요? 그럴 문자로 쓰였다. 그래도 춘추 이전에는 글자 자자는 글자로 쓰인 일이 없다. 글자로 쓰인 일이 없다. 그러고서 좌전과 같은 책에 예를 들면은 문지 과위 무라. 그러니까 문에 있어서 지하고 과가 호반 문자가 된다 하고서 문자라고 하지 않고 문에 있어서 이렇게 있다. 이 좌전이라는 게 춘추 이전의 책이란 말이에요. 춘추 시대 이전의 책에 문자라고 같이 쓰이지 않고 문만 쓰였다 그러니. 그 다음에 문 반정위 핍이라. 문에 있어서 정자를 반대로 놓은 게 핍자다. 별피보다는 핍자. 여기에도 문자라고 하지 않고 문에 있어서 또 문 명충 위고라. 그러니까 문에 있어서 그 그릇 명자하고 벌레 충자하고 해서 고자가 된다. 또 논어에 보면은 사골문이라. 골이라고 하는 것은 애골이라는 직골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빠졌다는, 변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어에 보면은 사골문이라, 문이 빠져있다. 중용 서동문지, 중용에 보면은 서동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동문.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썼다 하는 데서 그 중용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문자라는 말이 거기 자가 전혀 붙지 않고 쓰였다는 얘기예요. 춘추 이전의 책들에는 병, 불언자라. 그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말에서는 되게 어떤 뜻으로 쓰이죠 이게? 아우를 빼었다지만은 백화에서는 절대로 이런 뜻으로 써요. 절대. 중국의 지금 백화에서는 절대로 불언자라, 자를 말하지 않았다. 거기에 지금 예문을 쭉 들어보니까 좌전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중용의 문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문만 나온다. 절대로 자를 말하지 않았다. 여기 어디에 나오는 거니? 고연무 일지록에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고연무는 중국 청대의 아주 고증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옛날 문헌을 다 뒤져가지고 소위 춘추 이전에는 문만 쓰이고 자는 안 쓰였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칭 서명이 자자 개시여 진여불위 저여시 춘추 현지 함양시왈 유능 증손 일자자 여천거 그런 말이 나와요.
미칭 서명의자냐. 그러니까 글서자나 이름명자를 가지고 글자자라고 칭하는 것은 그러니까 글서자가 글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이름명자도 글자의 뜻으로 쓰인 일이 있다고 해요. 이름명자도. 그런데 개시어진 여부리저 여시춘추. 개란 말은 대개. 대개 언제 비롯되느냐? 진나라의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진나라 때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부리라는 사람은 그 진시황의 어머니의 간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돈이 많으니까 당시에 그 많은 문객들을 모아가지고 그 문객들로 하여금 역사책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시춘추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리가 자기 이름을 승을 따서 여시춘추라고 했지만 이게 자기가 지은 책이 아니고 당시 문객들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다 책을 지어놓으니까 현지 함양시월 그것을 함양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저자 시자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함양성을 얘기해요. 수도가 함양이었는데 함양 성문에다가 걸어놓고 말하기를 유능 증손 일자자 여층급이라 능히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손은 뺀다는 뜻이니까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천금이라 천금을 주겠다. 그러나 그 여부리가 굉장히 호언장담한 거지. 내가 지은 이 여시춘추에는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이렇게 완벽한 책이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왔는 거니? 일자천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성어 일자천금이 나옵니다. 한 글자에 천금을 준다. 그러니까 한 글자 틀린 것만 찾아내도 천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저서에 대해서 아주 호언장담하고 완벽함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이런 정신으로 써야 돼요. 일자천금의 정신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 없는 글을 써주면 남이 뭐 얼마든지 고칠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글에는 조사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또한 다른 사람이 보면 고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아이는 자신이 있죠. 그런 걸 하고. 그 내가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 그 방학을 이용해서 나한테 편지를 해봐라. 내가 네 편지 중에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게 편지를 써오면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래도 지금 내가 금년 45년째인데 그런 학생은 하나도 그렇지. 편지 본체에서부터 틀리는 거야. 내용은 조사하고. 근데 그게 한문으로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한글 한자 섞어서 쓰는데도 우리 한글도 틀려게 그것도 국문과 학생들이 틀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갛게 고쳐서 봉투까지 다 고쳐가지고 다시 집으로 보내주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 아예 나한테 편지하지 않고 다시는 안 쓰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그 위에 그야말로 자기가 써놓고 자기 스스로 고쳐가지고 또 보내오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글에 단 한 자도 남이 손대지 못하게 쓴다는 게 여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그런 분을 하나 둔다면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있습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자기 글에 아주 그 자신을 가지고 그 내가 옛날에 듣니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조상 비문을 청했던 거예요. 비문을 청해서 나중에 글을 받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아마 좀 안 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기 좀 요거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당 청인보 선생이 그 자리에서 쫙쫙 찢어버리고 딴 데 가서 청해라. 그런 정도로 그 위당 선생이 자기 글은 한 번 쓰면 고치지 않았던 사람. 그만큼 철저해. 그런데 내가 볼 때 글이라는 게 사실은 조사 하나에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이 세 문장 중에 요 조사만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죠. 근데 우리는 누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때에 무심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진이 잘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진도 잘 됐다. 사진은 잘 됐다. 그런데 이 말이 전혀 다른데 이런 의미어에서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조사라고 하는 건 뜻이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허사에서 이 문장이 전혀 다르다. 사진이 잘 됐다는 건 객관적인 것이 사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이 잘 찍혔다는 얘기. 사진도 잘 됐다면 실물은 말할 것 없이 사진도 잘 됐다. 사진은 잘 됐다면 실물은 형편없는데 사진이 되게 잘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지금 뭐라 보였을 때 사진은 잘 되는데 사진은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글 한 장, 이 편지 한 장 쓰기도 얼마나 어려운 거라. 실사도 아니고 허사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허사에서 의미가. 더군다나 우리가 이 한문 문장에 가서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유능 증순 일자자 여천금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여부리가 여시춘추를 지어놓고 성문에 걸어놓고서 누구라도 와서 내 글을 한 자리도 빼거나 더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유명한 글이에요. 차칭 자짓이라. 요게 일자자의 그 일자. 자가 글자의 뜻으로 쓰였죠. 요것이 그 글자 자자가 쓰인 최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자가 어디에 최초로 쓰였어요? 여부리에 그 여시춘추를 지어놓고서 그 호언장담한 일자자 여천금에 최초로 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 때 와서 비로소 자자가 글자 자자로 쓰였지 진시황 이전에는 글자 자자가 자자로 쓰인 일이 없다. 문만 글자의 뜻으로. 전차 미의 문이 자자야. 그러니까 이 앞에는 문으로서 글자가 쓰인 일이 없다. 이 앞에는 여기 일자자 이전에는 글의 뜻으로 글자가 쓰인 일이 없다. 이거는 강영의 분경보이라는 책에 나온다. 강영도 이게 중국의 청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중국의 의문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분경보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자 자체가 언제부터 쓰였나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중국 문자 병불시 일개시 취 규작 문자죠. 중국 문자는 결코 그 병자가 결코라 그랬어요. 중국 문자는 결코 이 일개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그런 뜻이에요. 한일자가 이때는 이카이스 해서 중국말로는 시작하자마자 문자라는 것으로 불려진 일이 없다. 한자는 말이죠. 중국 문자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문자라고 칭해진 일이 없다. 진시황 28년 BC 219년 제낭야각서 그때는 낭사라고 읽는 게 아니라 사죄다고 할 때는 사지만은 이때 지명했을 때는 야로 읽어야 돼요. 낭야각서 서설 황제지공 유동서 문자적 기재 저시 문자 합칭지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시황 28년이면 BC 21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여 년 전에 제 낭야각서 그 낭야각석이라는 낭야 그 지명에 비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석에 서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황제지공 그 황제는 진시황을 얘기합니다. 황제의 공은 유동서 문자적 기재 거기 동서 문자라 그러니까 글자를 같이 쓰게 했다. 그건 무슨 얘기인 거니? 당시에 한, 위, 조, 제, 연, 초, 진 7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한, 위, 조, 제, 연, 초, 진 7국의 문자의 형태가 달랐어요. 그 자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시황이 소전체로 통일을 해서 같은 서체로 쓰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서동문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동서문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시, 이것이 문자 합칭지 시라. 이것이 문과 글자 자자를 합쳐서 쓴 처음이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말이 BC 몇 년에 생겼어요? 219년부터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자하는 말은 바로 중국에서 219년에 쓰인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국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말에 지금 평상시 쓰고 있는 말이 이게 어느 시대에 이루어진 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다 고증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 이것이 아주 저 모래에서부터 생긴 말로 착각하고 있다. 제 차지전, 이 이전에는 혹칭서, 혹칭명, 혹칭문, 혹칭자라.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혹서라고도 칭했고, 혹명이라고도 칭했고, 혹문이라고도 칭했고, 혹자라고도 칭했다. 한자로서만 얘기를 했다. 두 자를 합쳐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윤이라고 하는 분은 작고 보셨는데, 내가 대만의 사범대학을 다닐 때의 지도교수였어요. 이 양반은 20대 북경대학 교수로는 아주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강의실에 들어오실 때 일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머릿속에 있다. 그 반절의 같은 것도 전부 그냥 즉석에서 판소하지 책 가지고 이것은 무슨 절 이렇게 하지 않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단한 분. 그래서 그 이민 선생의 문자학 개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학 개설도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민 선생은 자기가 져서 한 일이 없어요. 대학원에서 강의하면 대학원생들이 전부 노트를 해가지고 그 노트를 정리해서 선생님 이름으로 책을 내준 거예요. 요게 이제 중국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차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게 자기가 정리됐으면 자기 이름으로 내버릴 텐데 선생님 이름으로 낸다. 그 다음에 서는 저야. 서는 저작한다는 뜻이, 짓는다는 뜻이 있어. 그 서라고 하는 것은 율, 자성. 그래서 설문에 나와요. 왜 서라고 하는 글자는